나는 집사입니다. 오늘도 화면 속 고양이를 만납니다. 요즘 고양이 키우시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고양이를 키우는 이른바 랜선 집사까지 등장했습니다. 랜선으로만 보고 있는 랜선 집사입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요즘 SNS에 반려묘 올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이렇게 찾아보고 해시태그 막 양스타그램 이런 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제 각종 SNS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이나 사진들 보면서 아 귀엽구나 생각하고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키우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진 찍는 거 보면서 되게 대리만족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사람들은 고양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식을 봤을 때는 옛날 같으면 고양이라고 하면은 뭔가 길거리에서 시끄러운 존재? 아니면 뭐 쥐를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 예전에는 그냥 야생동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관심 덕분에 우리 주변에는 부쩍 길고양이를 챙겨주는 사람이 늘었는데요. 이제 문 나와서 보면 근처에 고양이들 전용 밥그릇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사료랑 물 같은 것도 챙겨주고 여러모로 많이 보살펴주는 것 같아요. 주변에 챙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너무 막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와서 챙겨주시더라고요. 길거리에 보면은 집사라고 해서 좀 길거리 고양이들 챙겨주는 사람도 많고 저 같은 저희 큰양이 잘 큰양은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 안에 있는 길고양이들과 또 그 이외의 구성원들 간의 공생을 추구하는 봉사동아리입니다. 이제 길고양이들의 뭔가 환경이라던가 인식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게 돼서 지금까지 좀 성장해온 것 같습니다. 우선 대외 활동으로는 아시다시피 뭐 봉사활동이라던가 뿐만 아니라 TNR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대내적인 활동으로는 자체적으로 배식 활동하고 있고, 영어 뜻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트랩이랑 뉴트럴 그리고 리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포획한 후에 중성화를 하고 다시 포획한 장소에 놓아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 발정기가 왔을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소음도 많이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회적인 문제로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개체수가 무분별하게 증식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도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TNR을 진행하고 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배식을 하고요. 부원 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이 얼 거를 방지해서 핫팩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물이 얼었나? 지금 저희가 원래 여기 백조를 줬는데 고양이들이 줄어든 게 보여서 이거를 고양이들 많은 곳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데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개선하고 뿐만 아니라 좀 환경 같은 것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은 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가치관이라던가 좀 관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간에 뭔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저희 동아리가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해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지 않고 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이제 밤에 자지만 고양이들은 가끔씩 밤에 새벽에 우당탕탕 뭐 이렇게 노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 자체도 좀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야행성의 체질과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고양이와 일상을 함께하고자 손을 내민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어딘지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집은 7살 된 돌삐라는 암컷 고양이와 6살 된 돌멩이라는 수컷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을 되게 많이 가려가지고 이 친구는 그렇다 막 물진 않거든요. 낯선 영화가 왔어? 응, 괜찮아. 알았어. 처음에 돌삐는 저 밑에 우리 집 아파트 밑에서 완전 페인트가 막 묻어있는 채로 그렇게 앉아있던 거, 부모를 잃고 그렇게 앉아있던 거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돌삐를 키우고 1년쯤 뒤에 이제 아버지께서 돌멩이가 이제 아파트 밑에 지하 주차장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하고 한 몇 시간을 기다려도 어미가 오지 않길래 아버지가 또 데리고 와서 조금만 보겠다고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한 6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끼리 처음에는 돌삐만 먼저 있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데리고 오게 돼가지고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 뭐 추우면은 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되게 뭐 먹을 때도 잘 먹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둘이 잘 붙어서 잘 노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래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가르릉 거리 고로롱거리거든요. 저희가 고양이를 키울 때 막 그렇게 많이 들진 않고요. 적당히 간식값 아니면 뭐 사료 그리고 모래값. 저희는 장난감 같은 것도 아버지께 직접 만드는 편이라 가지고 그런 건 많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든 캣타워인데, 아버지께서 이런 걸 제작하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직접 이렇게 다 엮으시고 나무도 직접 잘라서 만들어주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건데, 고양이들 이제 발톱 간지럽고 그럴 때 끌어야 될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 집 모니터랑 TV를 끌길래 이걸 설치해 주니까 이걸 잘 잡아 뜯으면서 놀고, 그리고 이제 TV나 벽지를 뜯고 그렇진 않습니다. 모두 집에서 나가고 고양이들만 있을 때 초창기에는 막 저희를 앞에서 막 기다리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저기네 캣타워에 그냥 앉아서 106 하고 있거나 침대 위에 누워서 자고 있거나, 지금은 자기네 둘이서 있으니까 잘 놀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돌삐와 돌멩이도 어느덧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가족을 만나러 가볼까요? 총 4마리가 있어요. 살구하고 자두는 자매묘인데 지금 1년 넘었고, 망고라고 수컷 고양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6개월 접어들었고, 막내 대추라고 걔는 지금 4개월 접어들었어요. 제일 큰 계기는 애들이 너무 키우고 싶어 해가지고 몇 달 고민하다가 집 주변에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밥 챙겨주면서 그렇게 키우게 됐죠. 작년 12월이었는데 우리 막내 고양이가 지금 그 아기 때부터 키웠던 고양이가 갑자기 하루 종일 안 보여가지고, 혹시 우리 나갈 때 혹시 우리 몰래 따라 나왔나 아니면 몰래 뛰쳐나갔나 싶어서 밖에 막 찾아다니던 중에 어디서 화단에서 야옹거려서 보니까 우리 그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저 망고라는 녀석, 까만 고양인데 불쑥 나타나서 야옹거리면서 나를 자꾸 쫓아다니더라고요. 그 다음날 생각이 나가지고 화단 쪽으로 해서 뭐 아파트 뒤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을 해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데리러 갔어요. 큰애하고.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더 많이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건. 불상. 겨울에는 춥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밖에는 깨끗하지도 않고 환경이 그런 거. 아니요, 그걸 피해나 힘든 거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고양이는 아무래도 발톱이 날카로우니까 그건 뭐 충분히 키우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털도 별로 개의치 않게 되더라고요. 슬퍼. 허전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자기가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고는 그날 막 펑펑 울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 우리 고양이 이제 못 키우냐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일단은 애정은 엄청나요. 얘들 행동 하나하나에 다 시선이 따라다니니까 그러면서 쟤들 하는 짓 보고 웃기도 하고 노는 거 보고 웃기도 하고 일단 웃을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예전 어릴 때나 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고양이는 뭐 요물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어른들이 하시고 했어요.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고양이 수의 증가가 더 훨씬 급증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진료나 그런 뭐 미용이나 또는 고양이 관련 사료 그런 관련 산업들의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고양이 전문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전문 수의사들의 영역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키우시는 젊은 분들이나 어른분들이 많이 증가를 해서 고양이 개체 수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앞으로도 강아지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이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네. 하지만 고양이를 아끼는 마음이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와의 바람직한 공존을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밤 때 되면 고양이들이 많이 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음 문제도 있고 동물의 권리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행동을 하시는 건 맞지만은 하지만 그게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는 어쩌면 사실이니까요. 좀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둘 다 이제 길광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건데 또 안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이니까. 어떤 일에든 좀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이게 되고 있으니까 쉽게 뭐 빨리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길고양이도 어쨌든 생명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같이 살 수 있는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에서 요구할 것보다는 이런 키우시는 분들이나 안 키우시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상충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거를 해소를 해야지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과의 그런 관계 또는 공존 또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엽고 조금 새침한? 고양이랑 같이 있을 때도 많이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제가 진짜 실제로 사람 친구랑 다를 게 뭐일까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고양이의 매력에 이제 눈을 뜨게 됐다? 뽀송뽀송한 털?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 보면 이제 웃음을 잃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고양이를 보면 웃게 되고 힘이 나게 됩니다. 안 다가오다가 서서히 친해지면 다가와서 이렇게 무릎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주니까 그게 좀 마음이 놓여가지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귀여우니까 가끔 이제 먹이를 주거나 할 때 저랑 같이 놀 때 그럴 때 와가지고 애교 부리거나 그럴 때 보면 좀 귀엽긴 하죠. 강아지들과 비슷하게 또 사람들 잘 따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찾아가게끔 자꾸 만들더라고요. 자주 저한테 와가지고 막 부비부비하고 그런 게 좋아요.
멀고도 가까운 존재? 가깝고도 먼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짝사랑 같아요. 나의 친구, 직장 내 친구 또는 뭐 자식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함께 해야 될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힐링이다. 큐피드라고 생각합니다. 활력소 같은 존재입니다. 행복을 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친구다. 바쁜 생활하는 저에게 매우 부러운 존재가 아닐까요? 길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존재? 이제는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가족 발끝. 되게 가족에도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고양이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